안녕하십니까. 해커스탯셋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경제에 관련한 그래프도 좀 그려보는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경제학의 기본적인 툴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수요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사려는 사람을 우리가 디맨드, 수요라고 하고요. 팔려는 사람 우리가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이 시장에서 흥정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흥정을 하게 되면 균형 가격,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과 균형 거래량 퀀터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일치하면 균형이라고 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를 보면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다인데 동그라미가 뭐예요?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에서도 가끔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을 잰 거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을 재는데 수요량, 공급량, GDP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유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유량입니다. 그래서 수요법칙이라는 거예요. 수요법칙. 자, 이제 수요법칙인데 먼저 첫 번째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리고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상품의 질이 다르니까 우리가 다른 가격을 주고 산다라는 개념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동일한 물건일 때예요. 동일한 물건일 때 다른 조건 다 똑같아요. 품질 다 똑같고 그때 싸면 사겠고 비싸면 안 사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역반비례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학에서 산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거 그래서 x가 있으면 이렇게 y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먼저 x0라고 하는 일정한 숫자가 있으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도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y0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기본적으로 x와 y 중에서 뭘 중심으로 읽었다. 우리가 독립변수인 x를 중심으로 x에서 출발해서 y를 읽는데 우리 수요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P0Q 경제학의 기본인데요. 경제학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먼저 가격부터 읽습니다. 가격부터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부터 이렇게 읽으면 만약에 P0일 때 Q0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서 일로 도착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P0, Q0는 전혀 중요한 수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P1을 씁시다. P1이 P0보다 가격이 낮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왜? 원점과 가까우니까 숫자가 작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 Q1이니까 얘는 원점보다 더 머니까 얘가 숫자가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량이 늘어나고 수요량이 늘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뭐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읽는다? 가격부터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인데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예시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예시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읽는 거냐 이렇게 읽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죠. 요 부분만. 그러면 이제 수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어요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점이라고 하는 것, 특이적 수요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더 계속 타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펜제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다? 오히려 수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펜제가 이거보다 조금 높은 시험 문제는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막 얘기합니다만 테센에서는 그런 걸 잘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펜제나 우리가 투기적 소비가 수요 법칙 예외입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은 우리가 이제 개별 수요 곡선과 뭐가 있다? 시장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시장 수요 곡선.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이 시장 수요 곡선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요 곡선은 전부 다 개별 수요 곡선이 아닌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다만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을 책정하는 곳이 이 테스트에서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그 완전 경쟁 시장이 맞이하는 수요 곡선 요거 할 때 한 번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건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는 이렇게죠.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P0Q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곡선에서 쓰는 거고요. 수요 곡선에 쓰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수요할 때만 한번 그리겠습니다. 공급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테스트에서 이걸 되게 중요시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200원이고 여기가 100원입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이 둘을 더하면 시장이 된다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가정이에요. 이 시장에는 2명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나는 200원에 한 개를 살 거예요. 그리고 난 100원이 되면 2개를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DA라는 수요 곡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어떠냐? 난 200원에 하나를 사는 건 맞는데 100원에는 3개를 살 테야. 이런 형태의 나는 DB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200원에는 얘 하나니까 어떻게 2개를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100원일 때는 2개, 3개니까 어떻게 5개를 구입하게 돼서 이런 형태의 D 시장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더한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학 시험에서는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만 테스트에서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정도로 훨씬 더 많이 물어봅니다. 낼 게 아주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으로 더한다라는 것은 수량을 더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정 가격에서 사려는 특정 수량이 뭐예요?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그래서 수요량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점이죠. 이 점. 이 점은 이 가격일 때 이만큼을 살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점은 이 가격일 때 이만큼을 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동, 수요량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뭐 했을 때, 만약에 상승했을 때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이걸 수요량 감소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량은 그 시장에 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라고 씁니다. 그 시장에 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 치킨 시장의 치킨 가격, 배 시장의 배 가격, 치즈 시장의 치즈 가격이에요. 이런 게 변해야 우리가 뭐다? 곡선 내의 점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시장에 그 가격이 변동했습니까? 라는 답을 할 수가 있으셔야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수요라는 것은 그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외의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모든 가격 수준에 사고자 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수요는 우리가 선 자체입니다. 선 자체. 그죠? 선 자체. 수요량이 뭐라면 점이라면 얘는 선 자체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의 변동이 아닌 다른 요인이어야 됩니다. 다른 요인.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똑같은 임의의 가격을 정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수가 커진 거죠. 그래서 수요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수요가 작아진 거죠. 수요가 감소하게 된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 증가, 좌측으로 가면 감소해요. 1단계.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우상방으로 간 거죠. 좌하방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상방하방까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고요. 이거는 모든 경제학의 그래프에 다 똑같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수량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하면 증가, 왼쪽으로 하면 감소해요.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우리가 선이 우측으로 가면 뭐예요? 수요가 증가한 거고 좌측으로 가면 수요가 감소한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수요량은 당연히 그 시장의 그 가격이라는 게 나오겠지만 여기는 그러면 가격 외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변동의 원인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얘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니까 얘는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얘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먼저 나머지부터 하면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해요. 여기가 만약에 치킨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치킨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치킨 시장에서 치킨 가격이 변하면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수요량이에요. 곡선 내 점이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치킨의 대체재가 뭐예요? 피자라고 합시다. 피자 가격이 올라야 치킨을 먹겠어요? 내려가야 치킨을 먹겠어요? 피자 가격이 오르면 난 피자 대신에 치킨을 안 먹을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보완제, 맥주죠. 맥주. 치맥 아닙니까? 맥주. 자, 치킨을 먹으려면 맥주 가격이 올라가야 먹겠습니까? 떨어져야 먹겠습니까? 야, 맥주 값도 떨어진 김에 치킨 하나 시켜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했을 때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신 사용하는 물건이 비싸졌으니까 이거 먹을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보완제가 싸졌으니까 기왕 먹는 거 같이 먹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건 나중에 반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호. 기호라는 건 뭐냐면 광고 같은 겁니다.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1. 집중력 향상에 좋다. 많이 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어트에 좋다. 많이 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참 좋다. 많이 사. 그런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치킨을 먹었더니 뭐 건강이 좋아진다 이러면 먹겠죠. 근데 치킨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다고 안 먹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구는 많아야 많겠죠. 왜냐면 아까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이 시장 수요 곡선이니까 많을수록 그리고 적을수록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가격 예측인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사겠죠. 그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먼저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정상재가 있고 열등재가 있습니다. 정상재가 있고 열등재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시는 일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반대로 떨어지는 걸 열등재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초밥 먹을 거예요? 라면 먹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라면 많이 합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돈을 벌고 소득이 높아지면 사는 것들 있잖아요. 뭐 국산차냐 외제차냐. 그럼 아직까지는 외제차를 좀 사니까 외제차. 그
그다음에 브랜드 옷이냐 시장 옷이냐 그럼 브랜드 옷. 그게 나쁘다 좋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있다면 얘가 스테이크가 되겠고 얘는 뭐가 되겠다? 뭐 라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돈 많이 버는데 라면 즐겨 먹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먹는 거지. 이해가요? 선생님 라면 좋아하는데 그래도 별식으로 먹지 주식으로 먹진 않잖아요. 제 주식으로 먹어봐서 알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 라면 여러분들 장기 복용하면 아파요 몸이. 그냥 잠깐 먹는 거 괜찮은데 진짜 저 일주일에 그때 이제 힘들 때 일주일에 한 2주 정도 라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살이 나기 시작해요. 진짜 이게 와 무섭더라고요. 결론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고 오히려 감소하면 열등제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득, 인구, 기호, 대체제의 가격, 보완제의 가격이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는 거 할 테니까 수요 측 변동 요인 대표적으로 소득, 인구, 기호,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 요거 5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미래 가격 예측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대체제죠. 차이가 없는 재화다. 그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대체제. 그래서 제가 붙으면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화를 줄여서 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완제는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대체제라는 말도 있어요. 완전 대체제는 완전 바꿀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 동전 2개는 완전 대체되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완전 보완제라는 말은 완전 같이 가야 돼요. 이런 게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을 완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급이에요. 이제 여태까지 수요했죠. 그래서 수요는 여러분들 수요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보다 수요는 가격과 반비례합니다. 1번. 두 번째, 수요량의 변동은 점이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시장의 그 가격이 변동하는 겁니다. 수요는 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인데 우리가 소득, 인구, 기호,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미래 가격 예측 등이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는 사고자 하는 소비자의 마인드를 얘기한 거니 이게 반대쪽을 얘기해야 되겠죠. 공급을 얘기해야 됩니다. 공급은 서플라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이것은 뭐가 됩니까? 유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량이 되겠고요. 자, 공급법칙이죠. 공급법칙.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가격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뭐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가끔 있어요. 선생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인데 왜 직선으로 그리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곡선이 맞아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곡선의 형태로 그립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이 테세 수준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그려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직선으로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너무 큰 궁금증은 안 가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뭐 궁금한 거 언제든지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리는 가르쳐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인데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인데 개별 노동 공급이에요. 개별입니다. 그래서 개별에서 우리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임금이 오른다 이거예요. 그럼 노동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늘릴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럼 노동 늘릴까요? 내가 100만 원 안 벌고 말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여가 소득 모형으로 설명이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테스트에 조금 한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도 노동 공급을 줄일 때도 있다. 왜냐면 여기는 이쪽은 소비와 여가 중에서 나 소비가 중요하니까 돈 벌어서 쓸래요 이런 뜻이지만 일정 소득이 올라갔을 때는 나는 소비와 여가 중에서 나는 돈을 벌 만큼 버니까 여가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매 현상이란 건 뭐냐면요.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어느 A라는 기업이 망한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상장 페이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망하기 전에 빨리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다?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더 던지는 겁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골동품 피카소의 작품 같은 겁니다. 피카소가 만약에 100점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죠? 몇 점 남는지 잘 몰라요. 저. 근데 100점을 남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망하셨잖아요. 그럼 피카소의 작품이 100점인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피카소가 선구에서 따다다닥 내려와가지고 나 2개만 더 그려주고 갈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더 늘릴 수 없는 게 뭐다? 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같은 경우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도 아까 얘기한 거죠. 아까 수요랑 똑같은데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수요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더해서 시장이 나왔던 것처럼 공급도 A라는 사람이 100원에 뭐 하나, 200원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걸 더했을 때 시장이 나온다. 똑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이죠. 아까 수요량은 해당 시장의 가격이 변했을 때였습니다. 해당 시장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래서 곡선 내에 점이 이동하면 어떻게 됐느냐? 요거였고요. 그래서 요거였습니다. 공급량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장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공급량 감소입니다. 이렇게 가면 공급량이 감소한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해당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량자가 붙으면 요 점이 그냥 이동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치킨 시장 치킨 가격, 배 시장 배 가격이 변하면 그 곡선 내에서 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이면 증가, 좌측이면 감소죠. 왜? 우측으로 갔다는 것은 양이 늘어났죠. 좌측으로 갔다는 것은 양이 줄어들었죠.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얘는 아까는 우리가 수요는 우상방이었지만 얘는 우하방입니다. 얘는 좌상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방까지 기억하시는 건 아직까지 무리이신 분들은 단순한 결론을 내셔도 됩니다. 우측이면 증가, 좌측이면 감소로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수요측 요인이 5가지 정도 있었어요. 소득, 인구, 기후, 대체재의 가격, 보완재의 가격 정도를 가지고 했고요. 공급은 뭘 갖고 하냐면 이 생산 요소 여기를 많이 써요. 여기를. 3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미래 경기가 낙관되면 공급이 늘어날 거다. 동일한 가격에도 신규 기업이 진입하면 시장에 기업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품의 판매 가격이 변동이 예상되는 것들도 하락이 왜 그러냐면 더 싸지기 전에 지금 팔자라는 얘기예요. 더 싸지기 전에 지금 팔자.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보다는 요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생산비가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가 적게 들면 전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 오른쪽으로 갑니다. 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신기술도 개발도 생산비 감소랑 똑같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들고요. 보조금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난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산비가 감소하면 공급 증가, 기술 개발되면 공급 증가, 조세는 공급 감소, 보조금은 공급 증가.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경제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산에서도 대체재와 보완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는 그냥 수요 측에서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대체재, 보완재는 수요 측면만 테스트에서는 고려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리지만 쫙 구석에 있는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테스트는. 왜? 이 시험은 여러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기 바라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멀한 걸로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줘서 점수를 올리려는 시험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또 오해하는 게 그럼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는데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아래 그림은 휘발유의 수요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휘발유의 수요 곡선이 D에서 D'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D에서 D'이 됐으니까 얘는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외 조건에 의해서 바뀌었다입니다. 자, 첫 번째 휘발유의 가격이 상승했다. 지금 아까 시장이 뭐였어요? 휘발유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이면 얘는 수요량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그죠? 틀렸죠. 두 번째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득이 감소했는데 얘는 정상제 열등제예요. 휘발유는 정상제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맞는 얘기입니다. 다 자동차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자동차는 휘발유에 뭡니까? 같이 써야 되니까 보완제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가 휘발유의 수요가 증가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틀렸고요. 네 번째, 대체 에너지의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는 게 첫 번째 유형이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수요량과 수요의 변동 요인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겠죠?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이 일치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이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그때의 가격과 거래량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 균형과 불안정적 균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안정적 균형에 대해서는 뭐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요. 단정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면 단순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격이 있고요.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price of quantity, 그래서 수요와 공급량이고요. 임의의 숫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격이 우리가 1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0원에서 5000원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수요량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요량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량은 줄어야 되겠죠. 줄여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100이고 80, 60, 40, 20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다음에 공급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양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20, 40, 60, 80, 100이다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요렇게 만나는 거니까 요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고 요걸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 이게 뭐다? 요게 이제 뭐 3,000원일 때 60개예요 라는 걸 제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3,000원일 때 60개 이렇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이 지금 만약에 가격이 지금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000원인데 1,000원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고자 하는 거는 100개인데 팔고자 하는 게 뭐가 됩니까? 20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죠. 지금 그걸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초과 수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싸다.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지금 여기가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제시한 게 여기가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으로 제시하면 지금 여기가 몇 개? 20개. 여기가 100개니까 지금 8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을 표로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면 80개의 상황이니까 지금 어때요? 가격은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해서 다시 균형으로 올 거다. 이걸 우리가 가격의 신축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균형으로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와볼까요?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5,000원일 때를 한번 볼게요. 5,000원일 때는 사려는 건 너무 비싸니까 20개밖에 안 되고 팔려는 건 100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자, 그림 여기 너무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5,000원이 되면 여기가 이제 80개의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물건이 남아 도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가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균형으로 언젠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이렇게 써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희소성이 있는 재화와 희소성이 없는 재화로 나눠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소성이 있는 재화 없는 재화가 있었을 때 봤을 때 얘는 지금 어때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초과 공급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자유유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가격 수준의 초과 공급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물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물이 깨끗한 물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건 왼쪽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균형으로 만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지리산 공기도 판대요. 요즘에 지리산 공기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공기는 자유제였는데 이제 경제제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지금 먼저 가볍게 개념을 하나 보고 갈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요. 그런데 공급자는 요 가격에 대해서 가지는 마인드가 뭐냐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최소 비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최소 비용. 그래서 적어도 이 위로 받아야 우리는 안 망해요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잉여할 때도 보고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개념입니다. 최소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최대 지불용입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청바지를 사러 갔다고 합시다. 청바지를 사러 갔는데 청바지가 만약에 10만 원이에요. 그럼 나 10만 원 들고 갔어요. 10만 원 들고 왔어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청바지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이 넘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0만 원보다 싸게 사야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논리가 형성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100만 원이고 얘가 80만 원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 이런 얘기죠. 공급자는 나는 100만 원 밑에 받으면 망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소비자는 나는 80만 원밖에 지불할 생각이 없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요? 최대 80만 원밖에 지불할 생각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주여행 같은 거다. 안 가잖아요. 우주여행 갈 수 있어요. 몇십억 주면 가요. 근데 누가 가 그걸. 잠깐 가는데 45분 경험하는데 3억이래요. 45분. 비행기 타고 슉 올라간 다음에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게 한 3억 된답니다. 그죠? 뭐 좀 더 싸지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싸졌다라는 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서 오른쪽으로 보면 경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경제제인데 거래가 되지 않는 경제제에서 거래가 되는 경제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그래프가 있습니다. 거미집 이론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뭐 내는 건 아니고 한번 실어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시장 균형의 이론
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 게 뭐예요? 우측이면 증가, 좌측이면 감소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우측으로 가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요축 요인, 소득, 인구, 기호, 대체재의 가격, 보완재의 가격을 기억하셔서 수요가 이렇게 이동한다면 가격과 거래량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뭐예요?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는 쉬워요. 수요는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다 증가하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항목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은 여러분들이 뭐다?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이니까 공급선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공급이 감소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은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가격과 거래량이 어떤 영향을 미쳐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싸지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뭐 기억하시는 방법이 여러분들 처음 할 때는 이걸 막 그려보시면서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금방금방 되실 겁니다. 우측 좌측으로 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둘 다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둘 다 변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게 뭐였어요? 지금 하나씩 변할 때 방금 제가 표로 그려드린 거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제 둘 다 변할 때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참고로 여기는요. 지금 정확한 양이 없을 때가 1, 2, 3, 4번인데 정확한 양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그려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답니다. 근데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수요가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냥 그려보면. 그럼 수요가 이만큼 가고요. 공급도 증가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어쨌든 둘 다 오른쪽 갔으니까 증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얘랑 얘는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려보셔도 되지만 얘네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표를 하나, 둘, 셋, 넷을 그려볼게요. 넷을 그리고 자, 당연히 여기는 P, 0, Q가 되겠죠. 나머지는 P, 0, Q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 자, 먼저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로축에서는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다?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보다 올라가면 처음보다 증가한 거고 여기보다 떨어지면 처음보다 감소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가면 수량이 감소한 거고 이렇게 하면 증가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잡으셨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둘 다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선을 딱 두 개씩만 그리면 됩니다. 자, 원, 투, 원, 투. 그래서 뭐 볼 거냐면 요 네 개의 점을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러면 가격을 봤더니 올라간 적도 있고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알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하지만 거래량을 봤더니 여기를 중심으로 다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수요 쪽에 꽂혀 있어요. 수요 쪽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 같이 느껴져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둘 다 증가하는 경우는 저 네 가지 점을 봤더니 가격은 올라간 적도 있고 내려간 적도 있다. 왜?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한다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반대로 둘 다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둘 다 감소하는 경우. 둘 다 감소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볼게요. 그럼 점이 1, 2, 3, 4 4개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네요. 가격은 알 수 없죠. 그죠? 수요 감소, 공급 감소면 둘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은 무조건 왼쪽에 있으니까 감소죠.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는 둘 다 증가하면 둘 다 감소하면 거래량이 따라가요. 그리고 가격이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요?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겠죠? 가격은 다 처음부터 올라갔죠? 근데 거래량을 봤더니 왼쪽 감소할 수도 있고 오른쪽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가격은 올라갔지만 거래량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쪽을 보시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번엔.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1, 2 공급이 증가한 건 1, 2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보다 가격은 다 내려와 있는데 4개의 점이 다 내려와 있는데 거래량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다? 거래량을 알 수 없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는 방법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방향이 다를 경우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경우에. 하지만 이번엔 거래량을 알 수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가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요와 공급을 배운 이유는 이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의 변동 요인과 공급의 변동 요인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 잉여입니다. 잉여. 자, 잉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잉여야 그러면 우리 밖에서는 되게 안 좋은 용어로 쓰잖아요. 잉여라는 말을. 근데 경제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너스 같은 겁니다. 보너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개념이 있어요. 호성이가 있습니다. 호성이는 저예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가 생선입니다. 생선회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해요. 그럼 호성이가 생선회를 먹으려고 얼마를 준비했냐면 1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10만 원. 그래서 얘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10만 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얼마야? 그랬더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6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6만 원을 샀습니다. 그러면 나는 10만 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6만 원을 샀으니까 얼마가 번 거예요? 4만 원 번 거죠? 그런 개념이 잉여라고요. 4만 원. 이해됐습니까?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6만 원이었는데 원가가 2만 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줌마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도 4만 원을 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잉여가 있다. 그래서 잉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게 사회적 잉여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저는 이거 화살표 잘 안 그려요. 어차피 화살표 그리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그럼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급이 있고 이제 수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쳐요. 거래량을 3개가 거래되고 우리가 가격이 뭐 1,000원인 시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수요가 뭐였죠? 최대 지불용이. 이거 밑으로 받아야 이익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공급은 최소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위로 받아야 이익이에요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한 개를 거래했을 때 소비자는 1,8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대요. 그죠? 그러면 본래는 1,8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1,000원을 지불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800원이 뭐가 됩니까? 소비자의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0원에 팔았는데 얘는 300원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300원 이상 받으면 이익이니까 요 700원이 뭐가 됩니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째로 갔어요. 두 개째로 갔더니 이제 여기는 1,300원만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어때요? 1,000원을 지불했으니까 지금 300원이 뭐가 된다? 소비자 잉여가 되고, 얘는 얼마를 받아야 됐다? 600원은 받아야 됐는데 여기를 뭐 하게 됐어요? 여기를 우리가 지금 보니까 400원이 생산자 잉여가 된 거죠. 근데 지금 1, 2, 3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1, 2, 3을 쓴 건 현실적 거래의 개념이에요. 내가 사과를 살 때 아저씨 사과 1개 주세요, 2개 주세요 하지, 아저씨 사과 루트 3만큼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의 개념에도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하는, 물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테스트 할 때 미분은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미분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미분은 없어요. 여기는 미분을 하는 개념도 없고요. 근데 사용을 하는 개념이 있지만 테스트에서는 그런 미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연속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사실 미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촘촘히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론은 지금 이 수직거리가 다 뭐가 됩니까? 생산자 잉여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받아야 되는 공급 곡선과 실제 받은 가격의 이 차이를 총합한 것이 뭐다? 생산자 잉여다. 소비자 잉여는 최대 지불용이에서 실제로 낸 것의 수직 거리의 모든 합이 뭐다? 우리가 소비자 잉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얘는 완전 경쟁 시장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 지금 들어놓으시고 또 설명을 할 건데, 결론적으로 시장에 맡겨놨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잉여의 극대화 효율적이고요. 잉여가 조금이라도 날아가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이 시간에 시장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 수요가 감소해야 되겠죠. 수요가 감소해야 되겠죠. 1. 이 상품의 생산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 상품과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해야 되겠죠. 세 번째, 보완 관계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네 번째, 이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의 임금하라. 노동자는 생산비죠. 생산비가 떨어지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5번, 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 소득 증가인데 정상재라고 했으니 수요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수요가 감소한 건 뭐밖에 없다? 우리가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보다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는지가 시험에 나오고요. 그래서 수요의 변동 요인, 소득, 인구, 기호, 대체 가격, 보완제 가격, 그 다음에 생산, 공급의 변동, 생산비, 기술 수준, 보조금, 조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합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철저하게 연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꼭 잘 복습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